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학습하시게 될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12주차는 바로 카이스케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이스케어 테스트 하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관찰 연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자, 이 재활과학 연구에서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스케어 테스트는 결과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사용되는 평균 비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컨대 뭐 물리치료라든지요, 또는 뭐 작업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가 많지 사실은 명목형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목형이냐면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 없다, 또는 어떤 현상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명목형 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우리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재활과학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이런 연관성을 구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카이스케어 테스트라는 게 상당히 많이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사실은 단면 연구라든지 설문 연구 특히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러면 카이스케어 테스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수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에노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자, 단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라는 걸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카이스케어 테스트는 집단 간 명목형 변수의 명목형 변수의 평균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한다면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컨대 A라는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B라는 치료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음성장애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을 보신다면 이때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우리가 종속 변수의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쓰시는 겁니다. t-테스트가 아니고요. 자, 맥레마 테스트라는 거는 좀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아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는, 잘 모르시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맥레마 간단합니다. 자, 이거는 집단간 명목형 변수의 평균 비교인데 이거는 치료 효과를 볼 때 봅니다. 보통 치료 효과. 제가 간단하게 치료 효과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 이유는 자, 뭐겠습니까? 처리 전, 그다음에 처리 후라고 하는 두 시점에서의 그 명목형 변수의 변화값을 볼 때 쓰는 게 맥리마 검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치료 효과를 보면서 심지어 처리 전과 처리 후를 비교하는 거 이거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쌍체 표본 T 검정 기억나시죠? 페어리티 T 테스트 말씀입니다. 자, 결국 맥리마 테스트는 페어리티 테스트랑 동일한데요. 다만 종속 변수, 이른바 결과 변수가 명목형이냐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 핵심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통계라는 건 계속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요. 또 실제로 계속 또 해보시면서 실습해보시면서 계속 학습하셔야 절대로 안 까먹고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주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는 세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 비교를 하는 에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에노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검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가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집단 간 차이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느 집단에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어느 집단에 차이가 있느냐가 이게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바로 사후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 다중 비교라고 하기도 하죠. 네. 자, 결국 핵심은 자, 3개 이상의 집단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분산이라는 걸 쓰는데 이 분산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순서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에노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에노바는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원의 에노바를 쓰시면 되고요.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는 투의 에노바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투의 에노바를 쓰시는 경우에는 자, 어떻다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자, 교호작용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교호작용을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교호작용이 있으면 이 교호작용을 해석해 줘야 돼요. 교호작용을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되고 교호작용이 없으면 다행히도 없으면 이거는 일별난 분석하고 해석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계 요인을 고려하는 원웨이 에노바, 일별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오차 제곱합하고 철의 제곱합의 어떤 비율 차이로 자, 결국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집단 내 차이가 더 크냐를 비교하는 게 에노바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F값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하시다 보면 T값, F값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F값이 이런 공식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F값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고요. 자, 그리고 사후 검정 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봄페로니, 투키, 쉐페, 덩컨, LSD 등의 여러 가지 그 사후 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뭘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자, 봄페로니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엄격하고요. 좀 LSD로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사후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쉐페 정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덩칸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자, 세 집단,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라고 하는 세 집단에 대해서 혈청황원 농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만 한번 살짝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니까.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게 평균 비교를 누르시고 원의 에노바 일별량 분석을 누르시면 자, 이런 표가 뜨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종속 변수에 이거를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독립변수 팩터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독립변수예요. 팩터에 그룹이라는 이 변수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되신 다음에 자, 위에 사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내가 뭘 사후 분석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덩칸을 하고 싶으면 좀 비교적 덜 엄격한 덩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컨티뉴 누르면 돌아가고요. 자, 옵션을 눌러서 옵션에 등분 생성 검정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고 역시 컨티뉴 눌러서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표가 나오죠. 이제 결과값이 해석이 되죠. 자, 결과값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 내
집단 내 변수 요걸 한번 보시는 거죠. 요거를 먼저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0.036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0.05보다 작다면 어떻습니까? 세 집단 중에 한 집단이라도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연가설이 차이가 없다였고 연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예, 이거는 세 집단 중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제 사후 검증표를 여기서 보이시는 사후 검증표를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세 집단 중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었으니까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해석하는 표가 그 다음에 제시되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덩컨에서 봤더니만 그룹 2하고 3은 비슷한 수준의 값인데 그룹 1은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룹 1이 자폐아였잖아요. 자, 그래서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의 혈청 항원 농도는 서로 다른데 그 중에서도 자폐아의 혈청 항원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그리고 그 지진아와 정상아는 혈청 항원 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더라가 이 연구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이 복습 내용도 보시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니까 두 번 보시니까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하시죠? 네. 자, 잘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보셨던 이제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투웨이 에노바 같은 경우에 투웨이 에노바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지금 따로 넣진 않았는데요. 투웨이 에노바는 GLM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선형 모형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투웨이 에노바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효과를 넣으셔서 반드시 상호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상호 효과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호 효과가 없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일별량 분석이랑 해석이 동일하다. 하나씩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핵심 내용인 바로 그 카이 제곱 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맥리마 테스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카테고리컬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테고리컬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분할표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분할표 분석하면 여러분들 다른 말로 이거를 카이제곱 분석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몇 개의 범주로 나눠진 명목형 자료. 이런 표현들이 쓰시면 카테고리컬. 이런 표현들이 쓰시면 명목이에요, 명목. 자, 명목형 데이터구나. 우리가 추측하셔야 돼요. 자, 뭐가 명목형입니까? 독립변수가 명목형인가요? 독립변수는 중요치 않아요. 자, 종속변수가, 즉 결과변수가 명목형이냐? 이걸 핵심인 거예요. 자, 장애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가 장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명목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수로 만든 표를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표의 결과를 정리해서 각각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카이제곱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이제 관련성 연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관련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즉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표 관련성을 쓰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환자 대조군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자군 대조군으로 나눠서 각각 관찰해서 한다면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단서로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자,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 이거 집단 연구예요. 코호트라는 거는 우리가 연구자가 구성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특정 집단을 정해놓고 이것을 계속 추적하면 이를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지칭합니다. 자, 먼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코호트 연구를 접할 기회가 좀 적으실 거예요.
코호트 연구를 접하시려면 단연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환자 대조군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환자 대조군 연구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환자 대조군 연구는 위험 인자, 인자는 팩터라고 하죠. 다른 말로 위험 요인이라고 요즘 많이 불러요. 자,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과 질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질병을 가진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독립적인 두 집단을 각각 선정해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독립적인 두 집단이라는 표현은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모수검정의 핵심 전제 중에 하나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자군하고 이 대조군은 완전 다른 성격의 집단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독립적인 집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위험인자가 환자군, 대조군의 간에 이런 위험인자의 어떤 이 유무에 따라서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할 때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군에서 의심되는 위험인자, 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는지를 과거력을 조사합니다. 자, 예를 들면 흡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흡연이면 흡연을 지금 이제 환자군도 있고 대조군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얼마큼 노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10년 동안 예를 들면 저는 물론 비흡연자입니다만 10년 동안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게 과거력을 회상해서 조사합니다. 자, 조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레트로스펙티브, 후향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후향적이라는 게 거꾸로 과거를 조사한 걸 후향적이라고 하죠. 자,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자, 담배를 핀 사람들, 10년간 담배를 핀 사람들하고 비흡연자하고 이 두 군 간에 질병 발생 위험인자 간의 관련성이 있느냐? 그래서 담배를 10년 동안 핀 집단과 담배를 10년 동안 피지 않은 집단이 과거에 담배 핀 걸 조사해서 후두질환과 관련이 있느냐? 담배 핀 집단에서 후두질환율이 높냐? 아니면 담배를 피지 않는 집단에서 후두 집단 비율이 높냐? 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중요한 건 이때, 자, 이게 왜 명목형 자료에 들어가냐면, 자, 제가 아까 후두질환이 있냐, 없냐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자, 후두질환 있다, 없다. 이거는 뭔가요? 명목형 변수죠? 네. 자, 있는 확률이 더 높냐, 없는 확률이 더 높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명목형이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이러한 카이 제곱 검정을 쓰는 거야.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설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카이 제곱 검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씁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연구 설계를 하셔야겠죠. 장점 뭡니까? 자,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필요한 연구 대상 수가 적어요. 내가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구 대상 수가 필요 연구 대상 수도 적고 비용도 적습니다. 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죠. 이미 발병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과거를 조사하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드물게 발생하는 예컨대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만 루게릭병 ALS를 가지고 조사한다. 이럴 때는 ALS라는 병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잖아요. 유병률도 적고 발생해서 어떤 현상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잠복 기간이 긴 질병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 발병을 한 사람을 가지고 과거를 추적하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단점일까요? 이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뭐가 단점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노출 경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발병한 사람들의 노출 경험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정보가
기억이라든지 과거의 기록에 의존해요. 자, 연구자가 이거를 추적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회상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까처럼 제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로 흡연 유무와 후두 질환의 관련성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자, 흡연 유무를 제가 이 사람에게 회상으로 물어봐서 지난 10년간 담배를 대략 몇 갑 정도 폈습니까에 대한 건 정확한 기억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 한 갑을 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하루 10갑을 필 때도 있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바이어스, 편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특별히 리콜 바이어스, 회상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리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약적이에요. 자, 회상이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요. 이미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대조군 선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에서 통제해야 될 변수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다라는 게 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의 단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환자의 변화를 추적해서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자 대조군 연구,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코호트 연구는 아까 두 번째 이제 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 연구 대상 집단, 이걸 코호트라고 합니다. 자, 연구 대상 집단, 이 경우에는 발생하기 이전이니까 일반인이겠죠? 일반 사람이겠죠? 정상인이겠죠? 자, 이런 코호트를 구축을 합니다. 미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되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노출 정보를 미리 조사해요. 그래서 제가 1000명을 예를 들면 코호트를 만들었어요. 연구 대상 집단이라고 하는 코호트를 1000명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는 계속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비흡연자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관찰하다 보면 담배를 계속 피는 집단에서 후두 질환이 발병할 거예요. 또는 담배를 피지 않는 집단에서 후두 질환이 또 발병할 겁니다. 이들 간에 후두 집단이 발병하는 비율에 대해서 비교하는 방법. 즉 추적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추적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주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코호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SCI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 연구들을 주로 읽다 보면 코호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연구를 종적으로 계속 추적하는 연구를 하시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코호트 연구들도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 명목형 변수라면, 종속 변수가 명목형 변수라면 여러분들은 코호트 연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호트 연구의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뭐가 장점일까요? 자, 노출에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진행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위험 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도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객관적인 거죠, 이거는. 앞서 우리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회상하는 거였잖아요. 물어보는 거였죠.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과거에 담배를 하루 몇 갑 정도 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회상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담배를 핀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코호트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니까 자, 정말 객관적인 인과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자,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죠. 원인 결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 이런 게 전향적 코호트 연구, 이른바 추정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연구자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자, 왜 노력이 들어가냐면 매번 추적하는 것도 기록해야 되지만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 이 추적 연구를 하는데 뭐 이사를 간다든지요. 환자가 또는 환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센서드라고 합니다. 중도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탈률이 높아져 버리면 연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연구기간이나 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영국에 보시면요. 이런 코호트 연구가 대표적인 게 화이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연구. 이런 연구는 몇십 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한 연구들입니다. 연구자들이 대를 이어서 연구하죠. 스승이 연구한 거를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다시 교수가 돼서 계속 연구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추적 연구는요. 대표적인 치매, 이제 저는 박사과정 때 치매를 공부했는데 저희가 그 크레도스라고 해서요. 치매도 추적하는 연구 데이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자, 2011년까지 아마 추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구 기간이 끝나서 종결됐죠. 이게 몇 억짜리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개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약 40개 의료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모아서 추적하는 이런 코호트를 만들어서 추적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데이터 구축이 가능했던 거죠. 아니면 이거 뭐 그렇게 많은 40개 의료기관이 모여서 장기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렵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추적 불능 상태, 중도 이탈하면 이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면요, 질병의 진단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치매에서는 MCI라는 게 있었는데, MCI가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경도인지 장애를 얘기합니다. 2000년도에 처음에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치매의 바로 전 단계로 MCI라는 걸 정의했는데 이게 불과 4년 만에 MCI라고 하는 이 질환이 4개의 종류로 진단 기준이 나뉘게 돼요. 뭐 암네스틱, MCI 뭐 이런 거, 뭐 싱글 도메인, 뭐 MCI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학 편람이라고 하는 DSM-4라고 하는 지금 DSM-5까지 나왔죠. 이런 정신장애 편람도 정신장애 기준도 계속 바뀌죠. 예컨대 뭐 어티즘이라고 하는 자폐증도 한때는 자폐 스펙트럼이라 부르기도 하다가 뭐 어티즘에 부르기도 하다가 발달장애라 부르기도 하다가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조금씩. 자, 이런 것들. 또 대상자들의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상대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 뭐 루게릭병이라든지요. 뭐 이런 질병들은 이거 장기간은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주 드문 질병이라면 이거를 추적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호트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관성 검증에 대한 이제 2가지 분석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연관성 검증이라면 분할표 자료에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카이제곱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이 아까 맥리마 분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카이제곱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 다른 말로 교차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관측도수라는 게 있고 기대도수라는 걸 이제 각각 해서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가 클수록 이 연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박사과정 때 이제 역학을 배웠는데요. 역학을 배울 때 이거 손으로도 계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활과학
관련된 지금 통계 연구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이 함수를 설명드리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차 분석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연구들, 선행 논문들 읽다 보면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라고 해서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피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죠. 자, 이건 뭐냐 하면 기대도수가 5 미만인 기대도수의 셀이 5 미만이에요. 이런 경우가 전체 셀, 전체 표에서 20에서 25%를 초과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해석할 때 그 SPSS에서도 이 기능이 있어요.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대도수가 너무 작을 때에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분모가 너무 작아져서 통계량이 부풀려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이거 좀 자세히 얘기가 좀 드리기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 그 에노바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에노바를 t-테스트를 3번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보셨다시피 0.05가 아니라 0.1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통계량이 부풀려졌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하나라도 관찰되는 셀이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측정된 관찰값이 5명 미만이라면 이런 게 전체 이 셀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게 이런 표. 예를 들면 질병이 있고요. 여기는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고 뭐 A, B 변수, C 변수 뭐 이런 게 쭉쭉쭉 있을 때 이 관찰되는 게 얘도 5고 3, 2 뭐 이런 경우 있죠. 20, 40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돼 있으면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셀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지금 5 미만이 하나, 둘, 3개나 있습니다. 자, 6개 중에 3개니까 50%잖아요. 맞죠? 예. 자, 5 미만인 셀이 50%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카이제곱 검정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라는 거를 SPSS에서 클릭해주면 된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교차 분석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변해원 음성 위생법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변해원 위생법과 음성 위생법과 성대 병변 간의 발생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제가 연구 주제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성대 병변의 발생이니까 성대 병변이 있다, 없다로 나뉘죠. 자, 종속 변수인 성대 병변의 발생이 있다, 없다의 두 개로 나뉘니까 이런 거는 명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속형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목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분할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할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할표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 변해원 음성위생법을 시행했다, 시행 안 했다. 성대병변이 발생했다, 발생 안 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백 명을 갖고 대상으로 했을 때 성대병변이 시행했는데 성대병변이 발생한 경우는 50명이었고요. 자, 제 음성위생법을 시행했더니 성대병변이 발생 안 했는 확률이 사람 수가 650명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제 음성위생법을 시행 안 한 사람들, 제 음성위생법을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성대병변이 발생한 사람이 530명이었고요. 자, 제 음성위생법을 시행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성대병변이 발생 안 한 사람이 한 17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변해원 음성위생법이라고 하는 게 성대병변 발생을 예방하는 거에 도움이 되느냐? 자, 성대병변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뭘 한다? 카이제곱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셔의 정확한 검정에 대한 예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명의 후대 환자들이 자, 제가 이제 수집한 그 대상 수가 적은 거예요. 한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을 했는데 각각 전통적 음성치료법을 사용했고 자, 한 대상은 변 음성치료를 했어요. 자,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상 음도가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10명 갖고 했더니만 전통적 음성 치료를 했을 때 정상 음도가 회복된 사람이 4명, 회복 안 된 사람이 1명이었어요. 변 음성 치료, 자, 새로운 음성 치료인 변 음성 치료를 했을 때 정상 음도가 회복된 사람은 2명이었고요. 정상 음도가 회복 안 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합을 합쳐서 10명, 제 연구 대상자 10명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차 분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냐? 자, 전체 셀이 5 미만인 경우에 셀 값이 5 미만인 경우가 전체 셀의 25% 이상이면 뭐다? 예,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전부 다 5 미만인 셀이죠? 이거 5 미만인 셀이 하나, 둘, 셋, 넷, 100%네요. 4개 중에 4개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셔의 정확한 검정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량이 부풀려져서 나온다. 라는 거. 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좀 드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차 검정이 멀게 느껴지지 않죠? 교차 검정 의외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뭐 언어 치료, 뭐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충분히 우리가 잘 안 써봐서 그렇지 그동안에 이런 거 예, 연구 가설들 많이 세우셔서 앞으로 연구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맥리마 검정 알려드릴게요. 자, 맥리마 검정은 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 전후를 비교한 명목형 자료. 자, 여기서 명목형 자료는 뭐가 명목형인가요? 종속 변수가 명목형인 걸 얘기해요. 자, 결과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즉 제가 보고자 하는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맥리마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료받기 전, 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률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 맥리마 검정으로 시행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T 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률이라는 건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명목형이잖아요. 자, yes or no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는 맥리마 분석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를 구한 자료에서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 이거를 분할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려봐서 한 환자에 대해서 처리 전후를 비교한 도수 자료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구강 치료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강 치료를 했고 안 했고 이게 분할표입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자, 이거를 처리 전만 본다고 합시다. 자, 처리 전만 한 시점에서만 본다고 합시다. 자, 처리 전에 이 구강 치료를 한 집단하고 구강 치료를 하지 않은 집단하고 네, 이 질병의 차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그 분할표를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를 쓸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예, 있다 없다니까 자, 명목형이니까 예, 뭐다? 카이-제곱 테스트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제 한번 보실게요. 결혼 전후 경제생활 만족도를 보는 연구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후의 경제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경제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제 재활 관련된 예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치료 만족도라든지 치료 효과라든지. 자, 경제생활 만족도 이 데이터가 왜 여러분들 분할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왜 그 카이-제곱 검정을 쓰는지 예, 우리가 아시겠죠? 예, 또는 예, 맥리마 이런 명목형을 쓰는지. 자, 왜냐? 경제생활 만족도라는 게 결과 변수가 명목형이기 때문이에요. 명목형입니다. 자, 경제생활 만족한다. yes. 만족 못한다. no. 이런 경우는 명목형이죠. 이런 경우는 명목형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경제생활 만족도가 검사로 돼 있어서 검사가 0부터 1, 2, 3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목형인가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서형인데 이것도 명목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죠. 자, 예전에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순서형도 예, 오디널 스케일도 명목형이다. 이런 경우 많죠. 대표적인 게 뭐 그 구라바스 또는 쥐알바스라고 하는 음성장애 지수가 0부터 3까지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의 스케일은 이렇게 교차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차 검정 한번 맥리마 검정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치료 전후에 대한 거니까 예제2는 예, 자, 저희 꼼꼼하게 안 봤네요. 자, 결혼 전후니까 결혼 전에 비해서 후가 예, 만족도가 변화했느냐를 본 거잖아요. 자, 결혼을 했는데 예, 3년이 지났더니만 경제생활 만족도가 바뀌었냐? 예, 결혼 전후에 따른 예, 시점에 따른 우리가 만족도의 차이니까 이거는 맥리마 검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맥리마 검정. 예, 자, 맥리마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맥리마 검정 실제로 보시면 카이지역 검정은 동일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예,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통계라고 아마 이제 한글로 되어 있을 건데요. 한국어판은 클릭하면요, 여기 뭐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나요? Descrip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걔를 클릭해 주세요. 자, 걔 말고 여기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교차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자, 교차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종이 있고 횡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열이 있고 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칼럼.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신데 자, 여러분들 둘 중에 어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위에 놓고 아래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자, 통계값을 누르시게 되면 위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표가 나오죠. 요게 뜰 겁니다. 요게 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카이스케어 검정을 하고 싶으면 교차 검정을 하시고 싶으면 얘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예, 표가 나옵니다. 분할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맥리마 검정을 하고 싶으시면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맥리마 검정. 이게 맥리마 검정이에요. 자, 맥리마 검정 여러분들 지금 좋은 거 하나 알아가시는 겁니다. 언어 치료에서 잘 안 쓰죠. 새로운 검정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검정은 아닌데 잘 안 쓰는 검정을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코코란 멘탈 헨젤 검정도 있는데 요거는 이 수업 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는 연속형 변수에서는 앙코바 같은 거예요. 앙코바. 예.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맥리마 검정 클릭하고 컨티뉴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표가 뜨죠. 자, 결혼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한 크로스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분할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네, 결혼 전, 뭐 후 이렇게 해서 그 크로스 테이블을 하시게 되면 자, 먼저 이 카이 제곱 테스트로 보시게 되면 이 좀 표시가 제가 좀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 교차 검정표에 여기 맥리마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간단해요. 해석하는 게. 자, 맥리마 테스트가 나오면 자, 여기 0.0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043이면 여러분들 0.05 이하여야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자, 0.043은 0.05보다 작네요.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하죠. 자,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자, 연가설이 뭐예요? 여기서 연구가설의 반대니까 자, 그 결혼 전후에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연가설이잖아요. 자, 결혼 전후에 만족도의 차이가 없더라라는 연가설을 기각했으니까 결국 이 값의 결과치는 뭐가 됩니까? 자, 결혼 3년 후에 조사했더니 결혼 전보다 후에 만족도가 뭐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어떨 때 연관성 검사하시는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카이제곱 검정을 좀 뛰어넘어서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카이제곱 검정도 맥리마랑 똑같이 해석이 돼요. 네. 자, 전후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한 시점에서의 있다 없다,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예, 연관성 분석, 분할표, 명목형 자료. 자, 오늘 배우신 것들은 정리해보면, 공속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두 집단의 비교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카이제곱 테스트랑, 예, 교차 검정이랑, 그 다음에 맥리마 검정을 배우셨죠?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은 연속형 변수에서는 T 검정하고 인디펜던트 T 검정하고 대응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종속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 이걸 쓰고, 자, 맥리마 검정은 네, 페어리티 테스트에 대응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